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에 이 긴급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 의사 일정을 잠정 보류키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의 모든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상임위 일정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원인입니다. 예.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교문위 여야 간사하고 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이 5,600억 순증 및 지방채 발행 지원 구두 합의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한 번 깨졌습니다. 그런 뒤에 바로 어제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일정액을 중앙정부가 순증해주되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재차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합의를 근거로 오늘 일단 상임위가 시작은 됐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 쪽에서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특히 5,200억 원이니 2,000억 원이니 하는 이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액수를 특정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그런 주장대로라면은 상임위의 의미가 이제 무색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예,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또 평소에 화낼 줄 모른다고 하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말도 전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양보했다. 아이들 보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겁 후 합의를 반복하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작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당내 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지난주 여야정 합의를 깨놓고 이번 합의까지 깬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보이콧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가야 한다. 누리과정이든 뭐든 절차대로 삭감하든 증액하든 예결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정의 주체는 상임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고려하면 좀 핀트가 엇나간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에서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다시 한번 강조한 분위기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쨌든 11월 30일 자정이 되면 예산 결산 특위의 모든 심사 권한은 끝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12월 1일은 무제한 토론 진행, 2일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행 선진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새정치연합이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합의를 늦추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속셈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 결심이라는 말을 꺼내들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 당내 회의에서 만약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말한 중대 결심은 앞서 전해드린 새정치연합의 이 상임위
일정 잠정 중단 결정과는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전 정권 감싸기는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자방으로 혈세 100조 원이 증발했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법인세 정상화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 문 위원장이 말한 중대 결심은 상임위 의사일정 잠정 중단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 잠정 중단 결정보다 더 큰 차원의 결단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일에 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네. 김무성 대표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이 당내 회의를 통해서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체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 안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새정치연합에 촉구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또 뭐라고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새정치연합 내 이 연금 TF 위원장이죠. 강기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후 개정안 협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마치 새정치연합이 대안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추계를 해보고 있다. 다만 합의기구를 통해서 공통된 안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기구만 구성이 되면 곧장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새정치연합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대안의 큰 틀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새정치연합은 크게 이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적 연대 강화 등 이 3대 원칙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첫째 원칙인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주요국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 ILO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연금 소득 대체율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새정치연합 또한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새정치연합은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 또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설명한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대원칙 말고 또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고 예. 제가 전해드렸죠. 우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원칙인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고려 등이 혼재돼 있어서 논란인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자 보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또 퇴직금 등을 포함한 총량적 재정 효과 전반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적정한 연금 수준을 검토하고 있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연금 최고 상한 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화제를 바꿔서 요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출제 오류 사태 때문에 이제 수능을 둘러싸고 이 교육계가 혼란이 극심한데 이와 네.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수능 대책 특위를 구성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오늘 당내 회의를 통해서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수능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지속된 수능시험 정답 오류 사태는 박근혜 정부 무능의 결정판이라면서 20년 묵은 수능체제를 단편적으로 손질하기보다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수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능을 비롯해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국회 교문위 소속 3선인 안민석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들쭉날쭉 난이도의 출제 오류까지 이 수능 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한두 문제 차이로 인생이 바뀌고 해마다 수능 점수를 비관해 아이들이 자살하는 수능 체제가 결코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과 관련해 학계도 의견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오늘 나란히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산심판의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강령이나 당원이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보다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완화시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원이나 강령에 드러나는 목적만 가지고서 해산하기는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진당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그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이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민노당보다도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헌이나 강령에 드러나는 목적만 가지고서 해산하기에는 이제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입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서 뭐 해산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지만 예. 거기서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이 과연 활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예. 결국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북한을 추종해서 나는 우리 북한에 완전히 동조하고 북한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것은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폭력적인 행위로 들어가야지만 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도 이미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통진당 쪽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쪽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보아서 그런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정당 활동과 목적 두 가지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졌을 때 목적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아니죠. 예. 지금 저는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일단 그 목적만 똑 띄어가지고서 해산 요건으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불충분하다. 것이고요. 그러나 활동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실질적으로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국민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견과 주장, 말 그것이 설령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말 자체는 큰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당 해산 논의의 부적절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강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실언하거나 뭐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헌법을 근거로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좀 뭐 위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에 대해서 북한과 같은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 내지는 정강 정책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목적의 그런 해산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1960년 헌법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심판해야 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예. 정부가 이제 야당의 이런 해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이 반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저는 이거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심판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우리 헌법이 어떤 헌법이고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어떤 이제 자리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이제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 분신에 숨진 경비원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달 초에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존의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이 씨의 분신 등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의 해고를 결정했다며 이는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섭 책임자인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이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분신 사고 이후에요. 네네. 입주자 대표 회의 측과 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몇 가지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뒤로 빠졌고요. 예. 그 관리업체 관리자들이 나왔어요. 예. 뭐 실질적으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민영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라 향후에 예. 산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예. 그래서 딱 장례식 비용만 지급하겠다. 딱 7천만 원만 받고 떨어져라. 예. 그럼 저희들은 53세 운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민영사를 포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예. 그리고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게 얘기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인 자리에는 입주자 대표자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다 대리인을 내세웠죠. 관리업체를요. 예. 그 입주자 대표 회의 쪽 직접 얘기는 못 들으셨더라도 네네. 간접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들으셨습니까? 뭐 책임이 저는 어저께도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냥 뭐 공식적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입주자 예. 대표의 김준건 그 전직 부장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형사 우리 이제 지금 사법기관이 수사 중이다. 예. 그래서 분신 이유도 지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말할 위치가 아니다. 노코멘트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직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모든 언론과 뭐 방송에서도 지금 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명하신 게 나왔는데도 예. 전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도요. 경찰 수사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경찰 조사도 지금 모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좀 방화범으로 몰려고 했어요. 참고인들 조사를 하면서. 방화범으로요? 방화범으로 몰고 예. 참고인을 불러놓고 한 2시간 정도 윽박 지르면서 좀 진술을 번복하게끔 하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게 좀 두려워서 자기가 번복했다. 그런 진술을 저희 조합원들이 하셨어요. 예. 무서워서 경찰이 아니, 자꾸 스스로 윽박 질러서. 스스로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그 스스로 자신의 몸에다 불을 질렀 방화범이라는 얘기입니까? 왜 그 입주민 차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차를 이렇게 불태우려고 훼손시킨 사람이다. 예. 근데 단순 방화범으로 몰려다가 예. 이제 워낙 언론들이 이쪽으로 가고 그분 뭐 유서가 발견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수사 결과는 저희들이 오히려 경찰서 가서 강남경찰서 앞에 가서 규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히려 경찰이 공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화범으로 모르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이번에는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또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세우자는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박 전 대통령 동상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에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영웅이고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 외국 사람이 인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산업혁명의 지도자로서 박정희, 새마을운동의 창시 지도자로서의 박정희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는 데가 있느냐, 보셨느냐,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가보면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세종대왕이 쭉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선시대 학교인지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학교라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고 누가 발전시켰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참교육이지 무엇이 참교육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도 했네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하면은 선진국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을 봐라. 이승만 욕하는 얘기밖에 없다. 박정희 욕하는 얘기밖에 없다.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사람을 욕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김 위원장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라를 지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대를 멀리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다라고 또 치켜세웠는데요. 김 위원장은 소련, 중공,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지켜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지켰다. 시대를 멀리 꿰뚫어보는 힘, 어떤 비판 세력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다. 이것을 꿰뚫어서 안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라면서 당시 비판, 반대 세력이 뭐라고 하더라도 걔는 짖어라 나는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세월호 참사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의견인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박인용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소득 6천만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낸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 그리고 KBS 보도에 따르면 박인용 후보자는 한중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3년 동안 받은 1억 800만 원 가운데서 4,200만 원만 기타 소득 명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도 2010년에는 97만 원, 2011년에는 73만 원 등으로 2년 동안 기타 소득세 170만 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득으로 신고한 4,200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박 후보자는 소득 가운데 80%는 필요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20%는 소득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세무 전문가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박 후보자가 누락분인 미납세금 59만 4천 원을 지난 21일과 25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 후보자 측은 한중대 석좌교수 당시 소득은 담당자가 원천 징수를 아예 누락한 부분이 있고 충남대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원천 징수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정몽준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정몽준 당시 후보를 도와달라면서 택시업계를 매수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은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진주시장 예비후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예. 돈을 받은 전 서울 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 이모 씨도 함께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5월 초에 택시기사들의 지지를 모아주는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 씨에게 택시업계 관계자인 이 씨에게 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또한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특보 조직총괄본부 SNS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공천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박 씨가 정 전 의원에 대한 충성심에 개인적으로 돈을 털어서 이 씨에게, 택시업계 관계자 이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인데요. 박 씨는 정 전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주변에 알려졌지만 지난 시장선거 캠프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먼저 박 씨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박 씨는 당시 정몽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나경원 의원의 비서를 통해서 이 씨가 제안한 선거 전략을 택시업계 관계자 쪽에서 제안을 했던 선거 전략을 나경원 의원 비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씨는 정몽준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해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접촉을 하려고 했지만 접촉에는 실패해서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석유화학과 방위산업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국내 다른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 따르면 삼성 테크윈과 삼성 종합화학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 관계사들은 오늘 각각 이사회 그리고 경영위원회를 열고 삼성 테크윈 지분 32.4%를 8,400억 원의 한화로 또 삼성 종합화학 지분 57.6%를 1조 600억 원의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삼성 테크윈의 합작 자회사인 삼성 탈레스와 삼성 종합화학의 합작 자회사인 삼성 토탈도 동시에 양도가 됩니다. 매각 금액은 총 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삼성 테크윈의 주주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이고요. 또 삼성 종합화학의 주주사는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등입니다. 예. 삼성 종합화학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인데요. 38.4%의 지분 중에서 18.5%의 지분은 남겨서 하나그룹과 화학 분야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은 내년 1월과 2월 실사 그리고 기업 결합 등의 재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삼성그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자, 금융, 그리고 중화학 계열사들에 대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예. 그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삼성 테크윈과 삼성 탈레스를 매각하게 되면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방산 사업에서 30년 만에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삼성 정밀화학의 기초화학 분야를 제외하고 석유화학 사업에서도 사실상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군요. TV조선 뉴스쇼 판 혹시 본 적 있으신지요? TV로는 못 보고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는 몇 번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며 가며 한 번씩 이렇게 채널 돌리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TV조선의 이 뉴스쇼 판이 석 달 연속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로 선정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어제 10월의 나쁜 보도로 유족, 법기준 따르자, 보상 타결이라는 제목의 TV조선 뉴스쇼 판에 10월 20일 보도를 나쁜 방송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판교사고 유가족이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겉으로는 보상 합의를 전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보도 전체가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뉴스쇼 판 앵커는 뉴스 시작부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상안이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신속한 합의가 가능했던 데에는 유가족 측에 양보가 있었다면서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 아직 보상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와는 대조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기자 리포트에서도 합의된 보상 내용을 전하면서 유가족의 합리적인 판단 덕분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날벼락 같은 참사였지만 슬픔을 억누른 유가족의 합리적 대응은 대형 사고 수습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 판교 사고로 볼 때 유가족들은 이제 보상안에 합의를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 네. 세월호 유가족들 배상 보상이 아닌 진실규명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민원련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민원련은 TV조선의 보도는 판교 사고 유가족들의 선의를 이용해 국가의 책임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수한 뜻을 깎아내리기 위한 간교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에서 저급한 악질 저널리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월호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상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TV조선이 모를 리 없다며 그럼에도 두 사고를 억지로 동등선상에 놓고 비교한 TV조선의 의도는 매우 간교하고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민원련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이를 자성의 기기로 삼아 전 사회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폄훼한 것이라며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세월호 유가족을 판교와 억지 비교해서 비난한 TV조선의 악질적 보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로 또 하나가 거론된 것이 채널A의 네. 뉴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에 굿 아이디어 전단 반기는 외국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역시 이달의 나쁜 보도로 거론이 됐습니다. 예. 이 보도에서 앵커와 기자는 모두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반기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한 뒤에 전단 살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프랑스, 중국, 콩고 관광객 인터뷰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련은 인터뷰에 응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북 전단지의 구체적인 내용도, 대북 관계 긴장도, 전단지 살포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남남 갈등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며 그런 외국인의 반응을 금과 옥조라도 되는 양 담아 대북 전단 살포가 별 문제없는 행위라고 애둘러 주장하는 채널A 보도는 보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저급한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요. 채널A가 외국인 관광객의 의견에 비중을 줬던 만큼 전단 살포의 직접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대에서 30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는 자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통계 포털 서울통계에 발표한 서울시민 건강 및 사망 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4만 2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31% 1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도 375.6에서 420.1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높아졌습니다. 전체 연령대로 보면 암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힌 건데요. 하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대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인 51.6%가 자살이었고 10대는 35.1% 그리고 30대는 39.7%가 자살이었습니다. 예. 40대 이상부터는 암, 간질환, 심장질환 등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의한 사망이 많았습니다. 반면 서울 시민의 기대 수명은 2000년에 78.8세에서 지난해 82.9세로 늘었고요. 여성은 86세, 남성은 79.7세입니다. 반면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은 2008년 50.9%에서 지난해 44.5%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 네. 근데 특히 20대 사망 원인의 절반은 자살이었다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세청이 조세 포탈범을 포함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2명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
고액 상습 체납자 2,398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원이 공개된 조세포탈범 2명은 기업형 고물상 운영자 62살의 표순종 씨와 46살 김경철 씨로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부가세 9억 원과 8억 원을 내지 않아서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함께 공개된 5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모두 2,398명으로 모두 4조 1,000억 원의 규모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위는 인천에서 기업형 고물상을 운영하는 38살 이성구 씨로 종합소득세 등 42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예. 법인의 경우에는 한보철강이 지난 1997년에 부가세 423억 원을 체납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회생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가 뒤늦게 명단이 공개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언제 선고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여하튼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낸 자체가 조금 이제 넌센스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은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선거에서의 표심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에서 3%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 법제상 이제 정당은 자동 해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새로운 뭐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이제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강 정책을 모색해서 정치 활동의 혁신을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 유례 없이 정말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 그대로인데요. 이 정부가 법무부 장관을 대리인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것도 뭐 지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군소 진보 정당을 위헌정당이다 해산해 주시오라고 이제 청구한 그런 상태죠. 예. 어제 최후 변론이 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대표 이제 격돌로 뭐 생생하게 보여졌는데요. 그렇습니다. 18차례에 이어진 1년여 시간을 끌어온 이제 이 변론 딜이 끝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남은 쟁점은 언제 판결하느냐, 어떤 판결이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작년 11월에 시작될 때는 무리스러웠지만 지금 1년여 동안 뭐 여론이라든가 많은 정황들이 해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그분들의 이제 정치 성향을 굳이 분류를 해보면 6명 정도가 보수 인사, 1명 정도가 중도, 2명 정도가 진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저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어제 공방의 쟁점은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하당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 지하당 인수 중에 이제 다수는 또 북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합진보당이 이제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의 주장과 닮아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변적인 증거가 법무부 쪽에서는 뭐 한 2,800여 건, 그리고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거의 800여 건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 서면이 이제 17만 쪽에 달한다고 하죠. 통상 법적으로는 청구가 들어가면 180일 이내에 이제 끝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최후 변론이 마쳐지면 이제 평의라고 하는 것이 부주 안에 열려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지금 어그러져 있고요. 평의를 2주 내로 연다면 사실은 연내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헌재 소장이 일전에 연내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또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이 아로라고 하는 혁명 조직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와 맞닿아 있으면서 지금 이석기 의원이 이제 2심에서 내란 선동 유죄, 내란은 뭐 무죄가 나오면서 좀 파란이 있었는데요. 이 대법의 마지막 최종심의 결론과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부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석기 의원 판결이 이제 1월 말 늦으면 2월 초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위헌정당에 대한 이 해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연내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제 싶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아마 이석기 의원의 지금 전원 합의체로 소집이 돼 있는 레버 판단과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같이 비슷한 시점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막바지로 향하던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군요. 지금 누리과정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파행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하루 일단 상임위를 전체 모두 다 올스톱시키고 보이콧하는 것으로 돼서 여야 이제 공방이 아주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 누리과정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황우여 이제 사회부총리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 엎으면서 한번 이제 해프닝이 크게 벌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결국 부총리 위에 이제 이 원내수석 부대표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배후에 최경환 부총리가 조정을 했다. 청와대가 직접 이제 조정을 했다. 이런 이제 이 논란들이 있었던 와중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여야가 간신히 이제 합의안을 찾은 것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은 하되 누리과정 명목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우회적 지원을 한다. 다른 항목으로 이제 지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자체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메꾸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정부가 보조해 준다. 이런 정도의 이제 합의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수법안 쟁점으로 가는 게 오늘 원안이었는데 문제는 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착같이 지원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뭔가 이제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예. 오늘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엉뚱한 발언을 내놔서 지금 이 정부의 이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맥락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이 맹비난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리과정이 아직 합의돼서 풀리지 않은 상태 또 이 야당의 보이콧이 오늘 하루로 멈출 것인가 상임위가 계속 멈춰 있다면 12월 1일 자동 부의 자체는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여야 합의안 도출이라고 하는데 예산에서 또 실패가 나오게 되고요. 예. 아마 연말 정국이 아주 심각하게 좀 흘러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공직자의 부정부패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 근데 기존 안에서 대폭 후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맞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후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김영란 전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발의했던 법안이죠. 예. 여러 해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안 중요하다. 관피와 척결을 위해서 빨리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 의회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언급했던 것이 송파 세모녀법이라든가 복지 관련해서 김영란법, 이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 김영란 당시 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의 원안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것이 정부안으로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후퇴했다. 완화된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정부안대로, 야당은 원안에 가깝게 지금 다시 손을 봐야 한다가 쟁점이었는데 엉뚱하게 권익위에서 검토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들고 왔는데 이 안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속칭 부릅니다만 이제 실제 원래 제목은 부정청탁 금지 이게 핵심이고요. 예. 및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이렇게 돼 있어서 기존의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대가성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의하면 사실은 어떤 형태의 부정한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무조건 이제 처벌이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권익위의 검토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내용을 훨씬 더 축소하고 예외 사례들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강화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어렵고요. 다만 이제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개방을 하는 것으로 들어있긴 한데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과연 이제 이 해명대로 강화됐거나 혹은 국민의 입장이 더 반영됐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고 설명을 이제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법안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대다수 언론이나 이 내용을 뜯어본 전문가 그리고 여론 자체가 훨씬 더 완화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지어는 누더기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 자체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김영란 당시 위원장의 원안, 정부가 냈던 다소 완화된 이제 정부 원안, 그리고 이번에 권익위의 검토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정무위에서 심의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내에 뭔가 이 법안 처리가 끝났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정무위도 가동을 중지했거든요. 예. 심의는 일단 미뤄져 있는 상태고 연내에 김영란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이는데 뭐 올해 통과되느냐 내년에 통과되느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 공무원들의 이 부정한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서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핵심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필요하다면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기조로 보면 우리가 뭐 초이노믹스라고 불러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장관 이름이 붙어있는 경제정책은 처음 본다. 이런 또 질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아베노믹스도 지금 문제가 되면서 지금 뭐 이 아베 총리는 또 다른 정치적 승부수로 지금 이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에 다시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아베노믹스를 추종하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활성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요. 최경환 이 부총리가 실언을 한 게 오늘 보도된 것 외에도 일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법인세를 높이게 되면 기업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봐라. 소비세를 높여서 문제가 터지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경제 전문가로는 참 궁색한 말을 했다라는 비판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세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빗대서 우리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저게 경제 전문가로서 적절한 어법이냐, 논리가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질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업의 고용 관련 권한을 강화하자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규직이 지금 과잉보호되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뭐 딱 수치를 정한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러면은 노동 인구의 절반은 비정규직이 돼서 이 기업들이 마음대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을 스위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이제 레이오프제 같은 게 있거든요. 노동계에서 한참 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지금 노동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창조 경제라든가 경제 복지는 다 내팽겨치더라도 경제 활성화의 취지 자체가 일자리 창출, 그것도 이 양의 문제가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와중에 경제 수장은 지금 정규직을 늘려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비정규직의 비애는 계속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뭐 어제 오늘 뉴스만 해도 지금 우리 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인가요? 경비원들 다 이제 전원 해고됐다는 소식 듣고 이제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2년 동안 일했던 용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례 판결도 있었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쌍용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좌절하고 눈물 짓게 만들었는데 지금 경제부총리의 이 정규직 과잉이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노동부는 굉장히 또 지금 뜬금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각 내에서도 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또 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의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과도한 경제 활성화의 과욕이 지금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어떤 그 정책 기조를 해체하면서 경제 민주화는 완전히 져버리고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나쁜 형태의 모델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기서 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왜 저렇게 좀 급한 마음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사자방 국정조사 계속 시끄러워지고 있고 MB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대로 이제 조사 없을 것이다라는 친이계 의원들의 말을 해야지 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시 MB 정부에도 기재부를 맡았던 수장인 결국은 최경환 현재 부총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현안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모색하다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